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나 그 조국 통일운동에 또 가담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여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그 이전에 이미 그 4.19 이후에 네. 4.19 이후에 선생님이 그 지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뜻인 친구들끼리 그 뜻을 모아가지고 민족 청년 동맹이라는 조직을 했거든요. 네. 조직을 하고 또 민족 자주통일 중앙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말하자면 기여를 하고 했는데 이 행위가 다음에 말하자면 처벌 대상으로 되는 이런 어떤 행위였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 정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수배가 떨어졌어요. 네. 5.16 나고 나서 수배가 되고 하는 바람에 나는 이제 피신을 하고 피신을 해도 그냥 막 친척 집에 가서 피신 안 하고 그때 중학교 1학년쯤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난해를 한번 당했다는 요것이 경험이 기초가 돼서 그런가 아는 사람 집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혀 모르는 이런 어떤 내하고 연고가 별로 없는 이런 데 가서 피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다 잡혀가고 했는데 나는 안 잡혀갔어요. 안 잡혀가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5.16 쿠데타 나고 난 이듬해 그 박저 군사정권이 무엇을 선언했냐 같으면은 지금까지의 일체의 과거에 대한 일체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붙인다 하는 것을 선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행위로 인해서 나를 전국 지명 수배했던 것도 이제 완전히 해제되고 이래가지고 나도 이제 다시 또 학교로 올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이 나로서는 하나의 그 좋은 네. 계기가 됐어요. 됐는데 네.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있기 전에 중학교 4학년쯤에 우리가 유교가 났거든요. 네. 유교가 1950년 50년 유교가 났는데 유교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학병도 지원도 해가고 하고 하는데 나는 이제 학병이나 지원 안 간다 이래 있는데 보도연맹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이 죽인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이런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니도 들으니까 막 이 고무집에 좀 가가 있거라 막 이래 돼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고무집에 가가 이제 있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키만한 얼지에 내 키만한 큰 독이 있어. 그 독에 들어가서 막 이제 그 밥 넣어주면 거기서 묵고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그게 이제 거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거든. 한 몇 달을 있었지. 있으면서 마침 그 마을에 있는 어느 선배를 또 알게 돼가지고 그 선배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배가 가지고 있는 집에 놀러가가지고 무슨 책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선배 집에서 민족과 인민의 이론 가는 책이 거 있더라고. 서울대학교 박흑채 교수가 지은 책인데 민족과 인민의 이론 가는 책이 있어서 형님 내 이 책이 내가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걸 볼 수 있나?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빌려왔다. 이미 빌려오기 이전에 중학교 그러니까 2학년쯤에 그런 그 변을 당해서 그랬는가. 나는 그 이후에도 이 사회과학에 대한 그 무슨 이런 이식이 빨리 발달해가지고 그때 뭐 대종철학이다, 뭐 또 뭐 모순론이다, 또는 그 아담얀스키의 사적 유물론이다 하는 이런 상당히 대학생들이 읽는 책을 나는 읽기 시작했단 말이죠. 처음에 읽기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여러 번 읽으니까 역시 의미가 좀 깨달아지고, 네,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미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 민족과 인민어 이런 하는 책을 보니까 하여튼 나도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빌려가 내 한번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라 이래도 그래서 빌려봤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급에 대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이래도 민족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민족과 인민에 관한 인민의 이런 관한 이 책이야말로 이게 정말로 금쪽 같은 책이 싶어가지고 이러고 또 책이 요만한 건데도 막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있는데 그 민족과 인민의 이런 가는 책에서 쓰여진 이 민족 이론을 과학적으로 정립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쫙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머리에 완전히 막 딱 들어와 있는데 대학교 그 단일 쪽에 선생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 의견을 딱 이래 이제 묻는데 다른 학생들은 같이 있는 친구들은 거기가 다 이 사회주의 방향으로 무엇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다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회주의 혁명이라 안 하고 민족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 민족 혁명이라는 이 말을 내가 어디서 배웠노? 이랬더니 그 박재 교수가 지금 민족과 인민의 이런 관측을 탐독하는 끝에 터득하게 됐다. 했더니 맞아. 그게 아주 잘했어. 그래서 산수 선생님이 산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적에 내가 제일 교수의 마음에 드는 답을 한 꼴이라. 그래서 산수 선생님이 나를 극시 신립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제심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국제심사 시험 한번 쳐봐라. 그래서 얘가 그걸 쳐지고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기 전이지. 시험 쳐가지고 이제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1차 합격했다. 2차에 또 이제 1차 합격한 사람들만 구두시험 이제 하는데 내가 구두시험도 여러 단계로 다 거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장하고 구두시험 하는데 사장이 이력서 보니면 졸업하고 오면 좋을 건데 졸업 다 안 하고 이래 왔노? 이래 묻길래 아이고 막 부산대학에서 막 돈 주고 별로 배울 게 없대요. 막 이랬대 버렸다. 돈 주고 배울 게 없어. 그래 됐다. 막 가라 그래. 그래서 아이고 나는 막 상당히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했단 말이지. 그래 됐는데 막상 합격자 발표하면 내가 합격된 거야. 그래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좋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사에서 신문 기자 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고 지내는데 이용렬 선생님이 하루는 자네는 이 사람은 내 때문에 여기 신문사 들었대 이러는 거야. 어째서요? 이랬더니 너 시험 할 때 이런 이야기 했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 사정 가는 걸 하거든요. 입학사정이 입학사정, 합격사정, 합격사정 회의를 하는데 내 번호가 딱 나오니까 사장이 일마 이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 그 선생님이 왜 그러냐 이래 물었어요. 이 새끼가 금방 실그로 내가 뭐 졸업하고 오면 어찌 벌써 왔노 이래 하길래 물으니까 부산대학에서 뭐 돈 주고 배울 게 없다 하더라. 이래 금방 실은 놈지 시부사 이어놨다 이 시부사 팔아먹는다 이게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지가 얼마나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거고 학과 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쭉 보지만 학과 점수가 수석입니다. 이래 됐어요.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래 그 선생님이 그래 금방 뜨는 것이 아마 진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다 싶었습니다. 그 신문 기자는 때로는 금방 쓰러야 될 때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놓고 봅시다. 이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장이 또 그 말에 또 쏘고다가 뭐 그래 합시다 이래가지고 통과되가 내가 합격이 됐다 그러거든. 그래서 네 자네는 내 때문에 이 신문사에 합격에 들었다. 그래 알고나 있거라 말이지. 얼굴도 한번 날 술 한잔 써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사 생활을 하는데 짠 선생하고 늘 그 힘을 합해가지고 민족 언론인 협회라든지 또 뭐 민족 문화협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이랬거든요. 역할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가장 다들 그때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이 정치적 싸움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이것이 주된 밀고 땡기고 하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데 우리는 완전히 민족적 차원에서 문제를 주장하고 제시하고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 투쟁을 해도 기존 정치 세력 간에서 하는 그거하고 결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이런 어떤 노선을 가지고 우리 활동하고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그 민주민족 청년 동맹 하는 이런 어떤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데도 그 민주민족 청년 동맹의 말하자면 활동 내용도 지금 기존 정당이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것보다도
그때 그 기존 정당 집권 여당이 하는 일 가운데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대학법 반대 투쟁하는 게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안법 반대에 관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대학법 반대 투쟁을 이렇게 민주민主청년동맹이 거기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말하자면 시민들과 더불어 투쟁을 하는데 민민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대회에서 내가 사회도 보고 막 인사하거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내가 이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또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도 말할 수 있고 그 활동들이 그죠? 그렇죠. 예, 그러셨네요. 예, 그러면 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하고 참여 정부인 노무현 정부하고 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 수 있는가요? 선생과 관련해서 나는 평가를 한다 같으면 대통령으로서 또는 민족 자주를 지향하는 이런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했다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민족 자주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선생한테는 늘 마음에 착 가슴에 있는 건데 그것을 아무리 표현을 함부로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민족 자주라는 말 함부로 표현하다가 기존 정당에서 민족 자주라는 표현을 하다가 막 어느 곳이 잡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말하자면 규탄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6.15 선언을 통해 가지고 6.15 선언의 제일 첫머리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는 이건 자주적으로 예, 민족 자주다. 그리고 김대중 선생의 이 말하자면 투쟁 노선은 이 선비적 사고와 상인적 실천. 네. 선비들은 원래 현실보다 확 앞서가는 이런 사고도 하고 주장도 하지만도 하는데 그냥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상인들이 이렇게 해야 돈이 벌어지겠다 하는 이무이 남겠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계산도에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듯이 선비적 두뇌와 사고와 상인적 실천으로 말하자면 투쟁을 해가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이 비로소 상인적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그 뜻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저 가슴 속에 있던 말하자면 자주의 그런 어떤 뜻을 6.15 선언을 통해서 표현했던 거예요. 6.15 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의존하지 않고 통일을 하자. 네. 자주라는 말을 안 쓰고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자주라는 말씀은 어느 곳이 잡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딱 대중적으로 또 말하자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6.15 선언 각 지부들을 만들고 이런 정도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김대중 선생을 기념하고 김대중 선생의 그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 선생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기념하는 총본부라고 하는 서울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그 세미나 하고 하던데 난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자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보편적 인권, 민주, 평화 이런 것만 이야기해요. 그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권, 민주 이런 용어로 써서 민주, 인권, 했을까요? 평화 이것이 김대중 사상의 골격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것이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 알고 있거든. 정치 철학이 그렇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시기에서 우리가 김대중 사상에서 발굴해내야 될 건덕지가 바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민족을 통일하자 하는 이거 민족 자주적으로 하자 하는 거. 이것을 말하자면 논의의 거리로서 말하자면 전략적 과제로서 이렇게 설정할 이런 단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질문하실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했는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 김대중 선생을 이야기할 적에는 지금도
김대중 평화센터라든지 김대중 김대중 기념재단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에서 뭐 행사하고 하면 아무도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로 민주, 인권, 평화 네. 이 카테고리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민족 자주를 놓치고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불만스럽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미나 할 적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네. 민족 자주라는 말을 이제는 정말 김대중 사상의 골격이 민족 자주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완전 방점을 둬야 된다 하는 네. 이것을 내가 말해서 주장한 적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 김대중 그 대통령의 말하자면 후계로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희야에 뭐 그 당시에 대통령 그 후보로서 하나갑 같은 사람도 있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한테 힘을 실어주었다 하는 이것은 지금만치도 정실에 기울이지 않고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김대중이가 호남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했는데 또 하나갑이가 또 시기다 이래 될 것 같으면은 이건 대통령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렵겠나 하는 데 대한 계산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노무현을 이렇게 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건데, 근데 그 다행히 대통령 당선되고 안목이 있으셨네요. 김대중 그것도 대통령. 안목이 있죠, 그런 거. 네. 뭐 있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기도 14선언을 하고 이래 했단 말이죠. 14선언도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것은 6.15 정치인에 입각해서 14선언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자회담이라는 것을 열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육자회담을 열었을 적에 그 2월 13일, 2.13 합의라, 제네바 합의라 이래가지고 상당히 접근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되자 한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도 회담도 하면 열리게 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 북으로 한번 넘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 합의되냐 같으면 14선언이 합의됐죠. 네. 14선언이 합의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이제 그 장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예, 예.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한국에서는 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재정이라고 전에 경기도 교육감 하던 분. 예, 예. 지난번에 부산에 오셔서 강의도 한번 했었죠. 예. 그분이 이제 통일부 장관 하라고 할 텐데, 통일부 장관하고 북의 그 통일 관련적 책임자하고 회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2.13 합의의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단 말이죠. 예, 예.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이 열려가지고 4천만 불 상당의 공물을 현금 차관 조건으로 보낸다. 그것은 단 5월 말까지는 선적을 시작한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렇게 이제 다들 좋아하고 있었는데, 미 대사관에서 그 당시 대사가 버시바우 대사인데, 대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약간 아피를 했던가 봐.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육자회담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좀 분위기 좋게 합의하는데 우리 남북 자체에서 그런 정도 합의도 못하겠어 하고 이제 말았다. 말하면 버시바가 뭐 부시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공갈을 했던가 봐. 당신 그러면 당신 자신이 죽는다 말 이 정도가 이야기했는 거예요. 안타깝다. 당신 대한민국 망한다 말이지. 그래 하려거든 이행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그냥 뭐 휴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남북 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장관급 진전을 그만큼이나 했는데 4천만 불 상당의 공물을 지원하겠다 하는 것을 그것도 공짜 주는 것도 아니고 차관으로. 차관 조건으로 예. 주기로 한 거 그것을 이행을 못했거든요. 예.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 각하 예. 각하 같으면은 동족끼리 그래 벼갖고 벌칙에 빵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것을 당연히 어길 수 있겠어? 네.
어째 다른 것들은 몰라도 뭐 변기를 준다 다른 거를 주는 뭐라도 빵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어기란 말이야. 나는 그걸 못해요. 이렇게 어째 한마디도 항의를 못하고 그것을 관철하지 못했나. 난 이래서 늘 생각 싶은 거예요. 네. 싶은 데다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외교적 미숙함, 네. 배짱 없는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막 불만스러워하는 차에 또 무엇이 있었냐 같으면 말기쯤 되어 갔을 적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연성을 양해각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했거든요. 이 정식으로 남북 협정 같은 형으로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북미 간 한미 간 협정으로서 그렇게 정하려면은 협정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대통령 양해각서라 이래가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양해한다는 각서를 써준 거예요. 네. 그건 뭐냐?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대북 억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을 벗어나서 대국제적 전쟁도 할 수 있다. 네. 하는 이것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네. 거기에 대통령으로서 양해 각서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이 지금 뭐 어디 중국을 네. 위해서 중국을 향해서 뭐 전략사령부를 만든다든가 야단 법석이 아닌 네. 그 근거가 노무현 대통령이 해준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양해하는 이 각서를 써준 데 기초한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보면은 막 아침에 죽겠어요. 선생님, 민족 자주에 대한 그 정신이 완전히 몸에 체화되어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그 한국 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다. 그런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북 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오히려 발전시키지 못하고 우리 또 발목이 잡히는 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한나라당하고 네. 연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귀찮은 거예요. 예. 한나라당이 그 어떤 정당인데 그 당하고 예. 연정을 하려고 했냐. 예. 그래서 내가 막 부인 사가지고 내가 그때 한겨레 신문에다가 내가 기고를 해가지고 네. 한나라당과 연정을 깨하다니 하고 이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예. 그 신문에다 한번 기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한겨레 신문에서 그것도 신문에 발표했네. 예. 청와대에서는 야 배의정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말이지 야단이 났더래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서울에 있는 그 동료들하고 친구들은 야 역시 아무리 친해도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해도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고 딱 이렇게 딱 부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배의정답다. 네. 이런 나대로 또 칭찬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내가 칭찬 받고 안 받고 이런 거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하려고 했던 이건 장수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네. 옳은 장수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때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 신문에 기고했던 말하자면 신문에도 전민족적 단결이 필요해가지고 외세와 싸울 적에는 한나라당도 끌어내기 위해서 연정하고 있을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런 거 아닌 단순히 국내 문제를 가지고 말이지 한나라당하고 연정을 한다는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건 말하자면 천하의 빈곤이다 하고 이래 내가 막 체력 깠거든요. 예. 그 야단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이제 그만뒀지만도 그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자 비서실장을 강원도 출신 이름 누구야? 그 한나라당 쪽에 있던 사람 정모를 그 비서실장으로 시켰거든요. 네. 통일부 장관을 강인덕이라는 사람을 또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 시켰거든요. 네. 또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찬이를 중앙정보부장 또 시켰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 특보로서 또 누구야 그 사람 이름 뭐고 그런 사람까지 대전 특보로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를 반대하던 이런 진영에서 사람을 대거를 기용했단 말이죠. 이것이 그때 이제 맹분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을 했거든요. 예. 석방은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석방했지만도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를 없애주는 사면.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자연인으로서 예. 제대로 말하자면 권리를 다 회복할 수 있는 사면을 다 했다. 예. 사면 복권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사면을 복권한 이걸 가지고 그 독재자들을 사면했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말하자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로 6.15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나타냈듯이 민족 자주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려 그러면은 민주당이면 민주당 하나의 세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 민족이 단결을 하는 예. 이런 어떤 진영을 짜야만이 예. 말하자면 그 민족 자주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터를 잡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런 어떤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까지 대거 기용을 하고 전두환 사면. 노태우도 사면 예. 복권도 시키고 했다고 예. 했단 말이죠. 예. 이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면 문제를 전민족적 대동단결, 네. 그런 큰 전민족적 대입 명분을 앞세워서 전민족적 대동단결을 말하자면 도모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예. 말하자면 사면하고 예. 전민족적 대동단결을 왜 했느냐? 속으로 6.15 정신은 6.15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미 마음에 쏙 차고 있으니까 이 속뜻을 이행하려 할 것 같으면은 역시 이 이념 아래에 전민족적 대동단결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까지도 했단 말이죠. 그런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 표를 짜야 된다는 이런 뜻으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해석이나 설명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네. 지금까지도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말하자면 왈가왈부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본을 봐야 된다 뭐 예, 이런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을 땔물거리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대중적 인식은 네.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 민족적 지도자로서는 예. 역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시기와 또 현 단계의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 시기에 그 당면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말하자면 새로운 민주정부로 이렇게 바꿔내는 거 이것이 이제 당면한 과제고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로 바꿔치기 하되 기본적인 방향이 민족 자주 방향에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기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참 긴 시간 동안 아무 메모 없이 그 한편 영화 보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 김대중 기념사업회 배다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평화 통일을 위해 민족 자주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뚝 서 계신 배다지 이사장님께 오늘 인터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그리고 아까 남은 과제에 대한 것들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